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진행을 하고 있는 성우 서혜정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팟캐스트 채워주실 세 분 나와주셨는데요. 두 분은 아주 익숙한 얼굴이시고요. 자, 뉴페이스부터 우리가 먼저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네, 저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헌법재판소 대학생 기자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17세? 아니요, 저는 안타깝게도 21입니다. 그래도 참 이쁘다, 그죠? 네, 저희 딸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동안이신데요. 딸이 몇 살이신데요? 2살입니다. 네. 갑자기 딸 보고 싶네. 네. 자, 따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 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출연하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희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목소리 좋으세요. 네. 예. 그리고 그 옆에 아리따운 연구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도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혜진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오늘도 아주 매끄럽게 진행을 잘 해봅시다. 예, 본격적인 얘기 그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직업의 자유에 관한 건데요. 직업이라는 게 참 익숙한 말이지만 사람들이 직업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이 헌법으로 보장된다는 거는 과연 뭘 뜻하는 건지 알 듯 모를 듯 할 것 같아요. 예, 직업의 자유를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역시 관련한 사연 먼저 듣고 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돌 씨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마침내 의대를 졸업했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정식 의사가 됐다. 그러나 갑돌 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의학에도 관심을 가지게 돼서 한의대에 다시 입학했고 졸업 후 한의사 국가시험에 통과하여 한의사로서의 자격도 갖추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병원을 개원하려고 준비하던 2004년 어느 날 당시 의료법상으로는 의료인은 복수의 면허가 있더라도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갑돌 씨는 오랜 노력에도 결국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밖에 없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두 가지 면허를 모두 취득한 의사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시의 의료법 규정은 갑돌 씨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오, 이거 굉장한 인재예요. 어머 세상에 의사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데. 오, 하나도 어려운데 두 개씩. 그러니까요. 이거 참 고민될 거예요. 그러면은 한의원을 개원할 것인가, 예, 그냥 병원을 개원할 것인가, 예, 개인의 정당한 절차와 노력을 통해서 얻은 직업인데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하면 참 부당하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생 2살. 저는 대학교 한 번 가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수능을 2번 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 거의 예. 8년도 넘게 더 여기 투자를 했을 텐데.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정당한 투자를 거쳐서 정당하게 면허를 취득을 했는데도 내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은데 치료를 못해요. 얼마나 이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예. 얼마나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이며 네.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두 살의 생각이었고. 되게 성숙한데요, 생각보다. 네, 사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4년 당시에 네. 의료법 규정을 이제 보면은 네. 당시에 이제 의료인은 한 개소에 이런 경우에 한 개소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규정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여기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가진 이른바 복수 면허자라 할 수 있는데 복수 면허자. 이런 네. 복수 면허자가 한방과 양방을 동시에 진료하는 병원 의원을 개설하려다가 이 규정에 의해서 이제 개설하지 못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 의료법 규정이 복수 면허를 가졌던 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연에 나오는 꼭 갑도 씨와 같은 꽃 같은 상황에 있었던 분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셨는데요. 아. 예, 갑도 씨처럼 일단 두 가지 면허를 다 취득을 하셨고, 그러면 이 그 면허를 취득했다는 것 자체가 그 분야에 있어서의 그 직업 선택의 자유가 회복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직업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입법자들이 그 해당 전문 분야의 성격과 또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네. 두 가지 이상 즉 복수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 예, 결정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우리 성우들은 한의사역도 하고 의사역도 하고 다 하는데. 좀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네. 갑돌 씨 같은 복수 면허 의료인은 양방도 공부하고 네. 한방도 공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의사들보다 지식이 더 많다 네. 이렇게 정당하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그러한 양 측면의 의료 행위와 그 효과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떤 처치를 해야 좀 더 이 환자에게 좀 더 나은 어떤 진료와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네. 좀 더 잘 알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의 의료기관만 개설해라라고 강요하고 나머지를 전혀 못하게 금지시켜 버리는 게 네. 문제였거든요. 그러게요. 이러한 의료법 규정은 결국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과 거기에 동원된 수단이 정당하거나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것이 바로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아. 게다가 양방과 한방이라는 그 의료 행위가 진단 단계에서부터 함께 이루어진다고 해서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오히려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이 없는 건 물론이고 네. 오히려 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복수 의료 면허자가 처음부터 양쪽 의료 행위를 다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네. 그래서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본인이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의사가 되게 전문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네. 저는 양방과 한방을 같이 공부를 하고 치료를 같이 하다 보면은 뭔가 치료법에서 충돌을 일으켜서 환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박사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걸 보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발전의 가능성이 많았으면 많았지 네. 오히려 피해가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더 발전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권의 문제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네. 있다면 컨트롤할 수 있다면 네. 두 개 다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중국어 전공한다고 네, 하셨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어도 전공하고 또 프랑스 말도 전공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일본어를 했었어요. 그럼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영어는 기본일 거고. 그럼 또 뭐 하고 싶어요? 저 프랑스어 한번 배워보고 예. 싶어요. 여자가 프랑스 말하면 되게 매력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는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직업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로 결론이 난 거죠. 그렇죠. 예, 뭐 예, 일단은 예. 뭐 직업이라는 것이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네. 선택하고 또 하고 싶은 걸 선택하고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결국 직업의 자유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지금 이 사안에서 보면은 결국 네. 그 평등이 또 문제가 됐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루고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룬다. 그런데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또 다른 건데 그걸 같게 취급한다. 네. 그것이 거기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예. 한다면 결국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보면은 결국은 일단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은 복수 면허를 가진 사람과 네. 면허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이 둘은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다르거든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을 같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진짜. 거기에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 복수 면허자를 부당하게 네. 같은 단수 면허자와 같게 취급했다는 점에서 네. 결국 평등에도 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 거죠. 네,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내용이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요. 근데 조금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예, 이 면허 제도라는 게 있고 해당 면허를 취득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회복한 거라고 했는데. 그럼 직업의 자유라는 게 원래부터 보장되고 뭐 그런 거는 아닌가 봐요. 네, 저도 말하고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뭐 면허 제도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좀 구별이 돼요. 네. 또 갑자기 또 면허 얘기를 하니까 그 영화 007의 그 제임스 네. 본드가 가졌었던 뭐라 하는 그 네. 면허가 갑자기 생각이 네. 나는데요. 무서운 면허죠. 사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누구나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생계도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익도 얻고 또 자아 실현도 하고 또 즐거움도 찾을 수 있어야겠죠. 네. 그게 기본적으로 바로 직업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같이 전문화되고 또 복잡 다양한 이런 시대에서는요. 몇몇 특수한 직업 같은 경우에는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것이 있어야지만 직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례에서처럼 한의사나 의사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면허 하나 있어요. 운전면허. 그 이 면허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면허 사실 제가 조금 면허랑 자격증이랑 조금 헷갈리는데 운전 면허라고도 하고 자격증이라고도 맞아. 하지 않나요? 예. 근데 일단 면허라고도 불리는 거는 운전 면허도 있고 조리사 면허. 일단 제가 아는 지금 기억나는 거 네.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네. 생각해 보면 이거 두 개 다 네. 정말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자기도 다칠 수 있고 그렇죠. 정말 최악의 상황이면 남들까지 다칠 수 있게 하는 예. 그런 직업이죠. 그리고 요리하다 이상한 거 넣으면은 그쵸. 아니죠. 큰일 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 면허 제도가 있는 그런 특별한 직업의 경우에는요, 관련 전문 기술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 행위를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직업에 대해서는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단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고요. 일정한 그 과정을 거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이렇게 습득한 사람들에게 그 자격을 인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면허라는 것을 부여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갑도실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분야에 있어서 한의사와 의사라는 두 가지 면허를 다 얻었으니까 이 두 가지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모두 회복받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무면허 의료 행위 또 무면허 운전 이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위협적이죠. 위험하고요. 뭐 어쨌든 지금까지 대화를 정리해 본다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걸 읽어볼게요. 보통의 경우에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특히 면허와 같은 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예. 조금 그림이 잡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직업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또 때로는 직업 수행의 자유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통상적으로는 그런 말들을 다 섞어서 이렇게 해도 무방한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왕이면 이제 헌법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네. 뭐 하여튼 편하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허나 자격 제도를 논하기 앞서서 사실은 우리 헌법 15조에 규정된 직업의 자유, 다시 말해 모든 국민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 간단하게라도 좀 얘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이제 여러분께서 특히 이혜진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 네. 근데 우리 헌법을 조문을 보시면 네. 15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로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직업 선택만 자유이고 나머지는 자유가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엔 당연히 직업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택한 직업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선택만 하고 수행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모두 포괄하여 직업의 자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 직업의 자유 하면은 뭐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일단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통상적으로 그러면 직업의 자유가 그렇게 항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냐? 네. 직업이라는 게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네. 않았거든요. 과거로 올라가면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소위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신분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한정돼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신분이 다르다라는 것은 또 직업이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신분에 귀천이 있듯이 직업도 귀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바로 그런 전근대적인 신분제 사회를 극복한다. 또 그것을 폐지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네. 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또 개성 신장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가지게 한다. 그런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그 개성 신장과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결국 이것이 단순한 취미와는 또 다르게 볼 네.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직업이라는 것은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소득 활동을 한다 이런 네,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취미와는 좀 다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창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우리 삶의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라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업을 안 갖는 것도 자유죠?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직업이 성우인데 네. 제가 성우로서 자유롭게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뭐 따지고 보면 헌법에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직업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원칙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 사례처럼 구체적인 현실을 들여다보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직업의 자유라고 해서 무한정으로 뭐 덮어놓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다 이렇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역시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직업이라는 게 참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만큼 그 제한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때로는 공공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완전 금지되는 직업도 있어요. 아까 제임스 본드 같이 살인녀 같은 이런 경우에는 뭐 살인 청부업이라든지 이런 건 완전 금지되겠죠. 그렇죠. 뭐 그 외에도 아까 뭐 영업 신고나 영업 허가 그리고 아까 면허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제한하는 방식이나 내용 정도에 따라서 네. 다양한 종류 중에 한 가지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극단적인 거 외에 이렇게 사소한 것들도 또 이렇게 제한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유롭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네. 반드시 지켜야 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헌법 37조 2항에 보시면 여러 가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위해서 이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더라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헌법적 한계로 얘기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법률에 근거가 없다든지 또는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제한한다든지 네. 또 그래서 과도하게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본권을 결국 여기서 말하는 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사실상 이제 보장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언급해야 할 것이 우리 헌법에 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배타적이거나 우월적인 직업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직업의 독점적인 어떤 선택 그리고 독점적인 직업의 수행 이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당 직업을 원천적으로 가질 수 없도록 그 기회 자체를 봉쇄해 버리는 것은 네. 결국 특별한 허용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아.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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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공공 질서랑 공공 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헌법적으로 한계를 두는 건 괜찮지만 네. 아예 원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만 우월적으로 독점하게 한다거나 정말 진입장벽을 너무 높게 친다거나 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네. 직업의 자유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제한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과도하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 소위 독점적인 직업군을 만들어서 네. 원천적으로 그 외에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네. 한다는 거는 당연히 과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언제나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고 네.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아주 특별히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 그거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예. 특혜를 주는 건데. 맞습니다. 바로 예. 특혜에 가까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 아주 고도의 어떤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봤을 때 않으면 쉽지 않은 저건 저 사람밖에 못해. 그렇-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이 독점적 직업의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특히 안마사라는 직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2006년 5월 이전에는 안마사라는 직업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중증 시각장애인에게만 법적으로 허용된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2006년에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을 하거나 안마사가 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후에 다시 2008년에는 이를 번복해서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또 2013년에도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킨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뭐 결론이 번복될 만큼 큰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되게 헷갈리거든요. 예, 우선 헌법재판소가요. 2006년에 7인의 위원 의견으로 안마사 독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네. 이때는 시각 장애인들이 안마업을 독점하는 것이 일반인 또는 시각 장애인이 아닌 다른 신체 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을 했던 건데요. 네. 물론 시각 장애인들 측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 장애인들의 생계 보장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수단이라고 예.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했었고요. 네. 하지만 다른 공익들과도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것 한 가지 하고요. 또 일반인이나 다른 신체 장애인들이 안마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그런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 봤거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다른 국민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그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던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안마사들이 독점에 대한 그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시각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의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 다시 시각 장애인들의 안마사 독점은 시각 장애인들의 그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고, 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안마 외에도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고, 네. 또 비시각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뭐 비례성에 반해서까지 차별을 한다거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보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장이 바뀐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까 이장희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직업을 원천적으로 선택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사례에서는 결국 그 시각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이 바로 그 특별히 정당한 이유에 해당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또 어떤 시각일까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예. 시각 장애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거의 안마사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사례를 보면은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더 정부에서 네. 시각장애 이런 분들을 위해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범위들을 조금 네, 더 확장시켜야 네.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네. 그리고 듣다 보니까 약간 직업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조금 제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찾아봤었는데, 직업이라는 것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이나 보람과 같은 창의성까지 보장을 해야 하는 것이 네. 네. 직업 선택의 예, 자유라고 예. 그렇죠.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시각 장애인 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한정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네. 꼭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안마사밖에 없어라는 그런 그렇죠. 관념을 갖는다면 이제 시각 장애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절대 확장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피아노도 잘 치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 결국 시각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독점적인 영역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네. 결국 시각 장애인을 그 틀 안에 가둬버리는 그러게요. 그런 네. 역효과도 사실 있는 그렇다면 거죠.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결국 다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고.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가 지금 어쨌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듯한 그런 네. 느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외국 영화를 보면은요, 그 장애인 분들이 거리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보를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풍경과는 조금 달라요. 외국 네.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보는 거죠. 평등한데 이 사람은 지금 좀 이렇게 앞이 안 보이니까 내가 조금 더 도와줄 수 있고, 이 사람과 나는 평등하고, 이 사람은 조금 다리가 불편하니까 내가 또 부축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들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건강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얘랑 똑같은데 내가 앞이 안 보일 뿐이야. 나는 얘랑 똑같은데 내가 지금 다리가 불편할 뿐이야 해서 너무나 평등하게 그런 그 영화 속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와, 바로 저것이 자유로움이고 바로 저것이 평등함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장애인분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넘치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그분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전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네. 사회 전반에서 그렇죠. 어떤 제도 예. 같은 게 있어야겠죠. 굳이 맞아요. 사람이 아니라 국가에서 네, 혼자 걸어갈 맞아요. 수 있도록, 혼자 네.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네.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실제로 그 장애인 체험 같은 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우리는 인식도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생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참 불편함이 많이 남아 있다. 네. 뭐 그런 면이 좀 이게 해소되려면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현실적인 그런 예. 인식 예. 그런 게 좀 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최근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말 평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를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자칫 내가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러니까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중립성, 자립성, 독립성 네. 이거를 어디까지 존중을 해줘야 되는지도 상당히 이거는 좀 고민이 되는 문제더라고요. 네. 저는 시각장애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이 보도 블럭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예, 이렇게 쭉 찾아서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러고 이렇게 잡고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고 이제 거기에다가 데려다 놓으면은 그분은 이제 지도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그분들의 모습을 먼저 관찰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뭔가를 더 보태줄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깊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예. 뭐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우리 주제가 또 직업의 자유니까. 네, 직업의 자유라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어떤 소득을 통해서 생계를 도모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테면 그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이런 걸 떠나서 당장 먹고 살 생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특히 이런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어쨌든 장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마 많은 배려를 하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그게 좀 진정한 의미에서 배려인지 그거는 좀 약간 맞아요. 좀 의문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요. 노래방에 18세 미만자 출입을 금지한 게 문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노래방 입장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그렇죠. 아닐까라는 손님을 뺏어가니. 네, 뭐 사실 청소년들도 부모님 따라서 또 뭐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서 아주 뭐 오래된 그런 사건인데 네. 뭐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18세 미만자 네. 노래방 출입 금지라는 그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1996년에 문제됐던 것이고 정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을 했고요.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노래 연습장에 18세 미만자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그 업주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비례성에 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았던 거죠. 네.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노래방에 뭐 멀쩡한 사람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술도 좀 거나하게 그쵸. 한잔하시고 예. 또 뭐 이렇게 막 하여튼 좀 이상한 장면도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노래방 보면은 화면에 비디오 화면에 좀 맞아요. 약간 불건전한 예. 그런 것들이 19금에 아마도 이 법을 만든 당시의 입법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노래방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영상 이런 것이 네. 18세 미만자의 어떤 건전한 성장에는 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던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술 먹은 사람 출입 금지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한편으로는 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고 18세 미만자가 뭐 노래방 말고도 다른 게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업주가 입는 불이익보다는 그래서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좀 더 크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울질해 봤을 때 결국 네.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이 더 크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18세 미만자의 노래방 출입 금지를 합헌으로 봤던 것입니다.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합헌으로 보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원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네, 특히 그 중딩들, 그 김정은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중딩들. 예, 중이병이라고.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정들을 다 고려해서 네. 지금 이제 관계 법령을 아예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시까지는 밤 10시까지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하고요. 네. 그 넘은 시간이라도 부모님을 동반했을 때는 노래방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예. 뭐 또 네. 우리 마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그죠. 뭐 저야 이제 대학생이니까 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제 노래방도 가고 이제 술도 합법적으로 마실 수 네. 있는데 이제 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하지 말라면 또 그게 또 굉장히 하고 싶어요. 예. 스릴 넘치고. 하라 그러면 또 안 갈 거야. 그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말 범생이처럼 나름 살았는데 어쩌다 딱 한 번 정말 너무 답답해서 네. 노래방을 친구들이랑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고 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하필 벌 받는 곳이 딱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랑 마주쳤어요.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랑 마주쳐서 그날 엄청 혼났죠. 네, 네. 참, 그러니까 10시 땡 하면은 이렇게 왜 그거 있잖아 옛날에 신데렐라인가? 네, 어. 맞아요. 12시 때 12시였나? 신데렐라 깜짝 놀라겠네요. 분명 12시였는데 10시로 땡겨졌어. 이러면서. 네. 방금 같은 시간 2시간 날라갔고. 그러게요. 네.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이와 유사한 내용이긴 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던 사건도 있었어요. 바로 그 당구장 경영자들한테 그 18세 미만자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를 하게끔 그걸 강요를 네, 하는 네. 규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구장 업자가 이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오. 이게 또 평등권의 침해가 되지 않느냐라고 네. 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던 건데요. 이거는 무려 1993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노래방보다 먼저네. 먼저입니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당구장이 뭐 오락실 같은 그런 유기장도 아니고 그 체육시설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볼링장이나 수영장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유독 당구장한테만 18세 그러게요. 미만자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를 하게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평등성에서도 어긋나고 또 당구장 경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또 우리 대학생이 또 뭐 할 말 있죠? 그렇죠. 당구를 잘 치실 것 같은데. 그러게. 예. 당구는 제가 아직까지 도전을 못 해봤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아까 이렇게 논의하신 것과 같이 저희 어머니도 되게 그런 약간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뭔가 PC방, 당구장, 노래방 이런 데는 혼자 가면 안 된다. 특히 아. 밤늦게 가면 절대 안 된다. 딸이잖아요. 귀한 그렇죠. 네.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뭔가 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글 수 있고 그런 어. 곳에는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엄마 말씀을 잘 듣는 딸로서 가지 않았는데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PC방도 그렇고 뭐 비디오방도 그렇고 원래는 본래 목적은 그냥 유흥 조금 스트레스 해소 그런 면으로 설립된 그런 기관인데 기관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그런 그런 장소? 목적으로 네, 네, 열린 장소인데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담배를 핀다거나 맞아요. 뭐 이제 19금에 무언가를 한다든가 이런 걱정들을 일으키게 할 만한 사건이 많죠. 네. 네. 뭐 저도 뭐 요즘은 뭐 직장 생활하느라 뭐 당구 칠 일이 별로 없지만 학교 다닐 때는 당구 좀 쳤거든요. 몇 치세요? 아 이걸 뭐 그거 굉장히 비밀인데. 개인정보. 아, 그러세요? 그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이거는 이게 뭐 재밌는 얘기로 이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한테 뭐 너 당구 몇 쳐? 그러면 뭐 몇 쳐? 그러면 난 뒷담화 200 뭐 이러면서 아 좋은데요. 저도 뒷담화 200입니다. 네. 근데 사실 당구장 가면은 뭐 지금도 조금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담배도 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좀 안 좋은 환경이 있긴 하죠. 네. 뭐 사실 내기당구 이런 거. 예 짜장면 맞아. 맞아요. 아니, 뭐 짜장면 짜장면 냄새도 좀 많이 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좀 전에 내기 당구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그런 도박성 그런 당구를 치는 분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당구장에 대해서도 좀 안 좋게 볼 여지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노래방 업주가 보면은 좀 약간 기분이 안 좋겠지만 당구장 업주들에게 좀 손을 들어준 거죠. 왜냐하면은 당구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좀 사실은 좀 자제하고 하면 사실 당구 자체는 굉장히 건전한 그리고 일종의 고급 스포츠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 네. 무슨 장애인 올림픽 네, 종목이 올림픽 종목이죠. 네, 예, 그 예. 요즘은 또 그 케이블 TV 이런 데서 보면 네. 당구 네네네. 오, 당구 멋있어요. 경기 그 여자들 멋있더라고요. 네. 크러쉬. 네. 그렇게 치려 그러면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주 그렇죠. 체계적인 훈련을 영재는- 받아야 된다고 예. 하는데 뭐 당구장이라는 곳이 반드시 그렇게 뭐 여흥을 즐기고 오락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정식 스포츠 네. 종목으로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좀 청소년에게 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도 있지만 그거는 네. 앞으로 그런 문화가 바뀌면서 같이 해결될 문제라고 또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구장에 가면은 이제 이제 남자분들이 대부분 가시잖아요. 남자 성우분들하고 성악가 분들하고 아. 당구장에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다 나간대요. 시끄러워 당구장 하니까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구의 네 가지 마음이라고 있거든요. 오. 이게 또 네 가지 유명해지면 모르겠어요. 아, 아세요? 들은 적 있는 그, 것 같아요. 뭐 불안한 하나는 예감. 예, 당구공의 둥근 마음, 오. 그다음에 당구 큐대의 고든 마음, 고든 마음. 당구대의 넓은 마음, 오. 그다음에 당구할 때 초크질을 하거든요. 네네네. 초크의 희생 정신. 와, 네 가지가 멋있다. 그보다 해몽입니다. 그럼 당구 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건가 보죠? 그렇죠. 하여튼 네. 아니 뭐 그런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 아닌가. 그런 스포츠다. 완전 스포츠네요. 아마 그렇게 봐서 오. 노래방 업체에 비해서 좀 더 좀 후하게 봐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네, 네. 뭐 또 할 말 있어요? 네? 아, 뭔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청소년들이 갈 만한 그런 곳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가려면 대부분 생각하는 선택지가 노래방, PC방, 당구방 이런 곳밖에 없으니까 네. 뭔가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조금 더 건전하게 놀 수 있을 만한 장소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뭔가 이런 그러게요. 문제도 해결되지 네. 않을까. 예, 뭐 탁구 때도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 네. 데서나 칠 수 있게 좀 이렇게 해놓고 농구 때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런 곳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너무 놀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제일 예, 큰 문제죠. 맞습니다. 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많은 직업을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건데요. 모든 자유에는 그렇듯이 그에 맞는 책임도 뒤따르겠죠. 오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 시간이에요. 일단은 예, 그동안 뭐 오늘 또 학생은 처음 출연하셨지만 우리 이장희 박사님 또 이혜진 박사님은 지금 5회째 연속하셨어요. 네. 예, 총괄 저기 총괄 소감 한 말씀. 네. 사실 뭐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회가 지나서 그러게요. 시간이 빠르다라는 네.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지만 주제들이 하나같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어렵고 무거운 주제인데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또 다른 한편 과연 알기 쉬웠나라는 그런 좀 죄송스러운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예. 네. 근데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뭐 하여튼 못다한 것을 다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네. 아쉬움도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자리를 또 채워주신 우리 또 여러 패널들 그리고 네. 서혜정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헌법재판소 그리고 헌법재판연구원에도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더 드려보자면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남았어요. 아유 실컷 말씀하세요. 네. 사실 이 주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헌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헌법의 진정한 주인은 모든 국민이다. 그렇죠. 예, 헌법이 모든 국민들의 것인 만큼 우리 헌법을 실질적으로 또 발전시키고 또 아끼고 사랑하기
사랑하는 것은 역시 국민들의 몫이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고요. 네. 또 그렇게 발전시키고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헌법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 네. 헌법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알아야죠. 또 알아가는 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마련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가 네. 거기에 좀 더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됐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고요. 네. 또 그래서 우리 헌법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또 이해되고 사용되고 네. 또 녹아 들어가기를 네.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이장희 박사님께 또 닉네임이 붙었잖아요. 짱이 박사님.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짱이 박사님께 배웠잖아요. 네, 이혜진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정말 많이 아쉽고요. 이게 너무 떨었어요. 제가 정말로. 오늘은 안 떨으셨죠? 아니요, 떨었습니다. 오늘도요? 예. 네. 많이 긴장해서 실수도 많았고 그래서 정말 아쉬움도 많이 남는데요. 그래도 우리 서혜정 선생님과 또 이장희 박사님 그리고 김지원 학생 포함해서 앞에 나오셨던 그 네 분의 학생분들도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이장희 박사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헌법에 관련해서는 네 전부 이제 이장희 박사님 멘트로 제가 대신 하고 싶고요. 네. 그 대신 네. 제가 사심 그 깨알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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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좋습니다. 저는 그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국제조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연구원이 기본권팀 그리고 제도연구팀, 교육팀, 네. 국제조사팀이 있는데요. 저희 팀이 하는 이 주 업무가 2달에 한 번씩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어요. 네.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 동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오. 또 이제 국외통신원이 각국에 있거든요. 그게 국외통신원으로부터 생생한 현지 소식을 또 받아서 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연락 가능하시고요. 또 그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저희는 이름과 그 이메일 개인 정보를 존중하기 때문에 네, 네. 이름과 이메일만 넣으시면 네. 그 2달에 한 번씩 자동 수신 해보실 수 있으세요. 아. 이게 심지어 공짜 무료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네.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내주시는 소중한 네.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그 국회는 그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법원은 그런 이익들을 충돌했을 때 해결해주는 곳이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사실 국민들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그 홈페이지 오시면 세계 각국의 양심과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네. 꼭 들려주셔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요. 네. 그 의견 반영해서 더 알차고 좋은 소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네, 깨알 홍보 아주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이제 오늘 첫 시간 경험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끝날 시간이 되니까. 그러게요, 시작한 것 같은데 끝이죠. 그렇죠. 너무 네.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아쉽죠. 아쉬워요. 다음에 네. 또 나오고 싶어요. 네, 기억해 주세요. 네, 하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네, 이 멤버로 그냥 쭉 가죠. 우리 헌법 여러 가지 예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죠. 누구에게나 자신의 직업은 참 소중합니다. 모두 자신의 직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파이팅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을 기대하면서 네, 헌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는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www.c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